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같이 한번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 이 랭크매스를 설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가 계시죠? 자, 그러면 거기서 플러그인 눌러주시고요. 플러그인 위에 보면 새 플러그인 추가, 뭐 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눌러주시고, 자, 플러그인 검색에서 랭크매스, RANKMATH, 랭크매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랭크매스 별 5개, 300만 이상 활성 설치, 사용 중인 워드프레스 버전과 호환된 최근 업데이트 5일 전 아주 건강한 그런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인스톨 그러면 이제 나오. 활성화 버튼을 같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것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커넥트 유어 어카운트 해가지고 커넥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누르시면 모두 카드요? 랭크매스에서 구글, 구글로 로그인, 가장 일반적으로 계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계정이랑 연결을 할 건지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메일에게 이 로그인 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자, 이러면 OK, 액티베이트 나우까지. 자, 이제 여기에서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한글로 나오고 영어로 그 워드프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영어로 나올 거예요. 쉬운이 있고 그다음에 고급,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 모드는 프로니까 안 되고 여기서 쉬운과 고급 중에 고급을 누르십시오. 쉬운도 해보고 고급도 제가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이트에 요스트가 미리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스트의 설정을 가져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져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요스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에 이 웹사이트의 정체가 뭐냐 눌러보시면 개인 블로그인지 커뮤니티 블로그인지 퍼스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사이트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유형을 찾아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뭐 난프라핏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프라핏이나 어떤 그 지금 에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NGO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NGO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웹사이트 네임은 또 한글로 나오네요. 그거는 그 지금 이 웹사이트가 네.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제가 들어서 이걸 바꿔도 괜찮나요? 네, 사이트의 모양, 테마, 사용자 정의 여기에 네. 들어가서 사이트 아이덴티티 여기에 사이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얘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이름은 요건데 대체 이름이 뭐가 있느냐 네. 야구 또는 짧은 이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우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조직명 이거는 구글 지식 패널에 표시할 귀하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면 계속 필요한 거에 더 걸릴 여기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 표시될 로고는 112 곱하기 112 최소한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로고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소셜 공유 이미지는 그 1200 곱하기 630 약 뭐 2대 1 정도 되는 그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또 나중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저장 후 계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트레이드 서비스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이 구글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 사이트를 분석하고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글 서비스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계정 쓸 거냐, 그 계정에 권한 부여하고, 그 셀렉트 다음에 올이요. 여기서
모두 선택, 한 다음에 계속.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했더니 검색 콘솔에 사이트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요 사이트가 아니네요. 저는 블랭크로 나와요. 서치 콘솔이. 이게 저도 보니까 딱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과정이니까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콘솔. 저도 이제 여기서 이걸 해봤더니 여기에 안 나올 경우는 이게 타이핑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뭐 그 연결 끊기 재접속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그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게 안 뜨니까 요것도 지금 안 뜨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들어가셔 가지고요. 새 플러그인 추가. 다른 분들은 뜨나요? 아까 거기서 자기 사이트가 떴나요? 저는 안 떴어요. 자, 안 떴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러그인 검색에서 구글 사이트 킷. 여기 구글 사이트 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거. 이 사이트 킷 오브 구글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구글 사이트 킷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호스팅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그거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구글 사이트 킷 이게 나오는데 설정 시작하기 체크하시고 밑에 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구글에 로그인 똑같이 계정 선택하고 권한 주고 자 그러면 베리파이 오너십 뭐 계속 누르라는 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체크박스 체크들 눌러주시고 쭉 가는 과정이 뭐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똑같이만 가면 다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비스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검색 콘솔 인덱스 3패 탭 사용 뭐 이거는 선택 지금 선택이 되어 있군요. 자,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분석 코드 설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이 로그인 사용자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통계를 내는데 내가 접속한 것, 관리자가 접속한 것은 통계에서 뺀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맞는 거죠. 여기 그 속성 셀렉트 프로퍼티에서 지우 미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애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트에 광고를 집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건 유료 그 프로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구글 사이트 킷에서 이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드센스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메일 리포트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후 계속. 자, 이제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네. 사이트 맵 만들어 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사이트 맵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을 텐데 얘가 사이트 맵을 만들어 준다네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더 잘 인덱싱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거냐. 글, 페이지, 일정표, 그 다음에 공개 분류,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카테고리까지만, 뭐 이벤트 카테고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일정표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칼렌더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일정표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표가 필요한 데만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설치돼 있는 것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장 후 계속. 자, 그럼 이제 SEO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no 인덱스, 빈 카테고리 및 태그 아카이브. 이제 no 인덱스로 설정을 하면 이 페이지는 내가 인덱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no 인덱스니까 체크하는 게 맞고요. 새 탭 만약에 링크를 걸었을 때 링크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새 창이 열리면서 나가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 페이지가 바뀌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링크 팔로우는 안 함. 외부 링크 팔로우를 안 하는 것을 체크를 안 했으니까 팔로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놓고 저장 후 계속. 자, 그러면 Optimize Your Po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설정 옵션을 이제 누르시면 역할 관리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트 관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라고 할 때는 역할 관리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1인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역할 관리자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404 모니터, 이게 뭐냐면 링크가 깨져서 안 나오는 거를 404라고 그래요. 이게 번호가 있거든요. 앞에 3, 4, 5 뭐 이렇게 있어요. 500, 506, 305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4자가 들어가는 것, 짝수가 들어가는 것이 좀 위험한 것들인데, 404 모니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한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디렉션, 이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링크가 깨졌을 때 다른 페이지로 옮겨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404 모니터와 리디렉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홈페이지를 내가 항상 체크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스키마 마크업, 아까 스키마 마크업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구조화된 뭐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었죠? 스키마 마크업 체크해 주시고, 블로그 게시, 이게 아마 개인 사이트에서는 기사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 후 계속.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설정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지 SEO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으로 했더니 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일반으로 했을 때는 404 모니터나 몇 가지가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리디렉션 체크돼 있고, 사이트맵 체크돼 있고, 이렇게만 하시면 기본적인 SEO 작업은, 사이트에 관리해야 되는 그 SEO 작업은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이 하나 있어요. 글이 하나 있으면, 글에 빨간 걸로 넘버가 써 있는 길 네, 이런 거. 이게 점수예요. 지금 이 글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9점, 100점 만점에 빵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써 있구나, 그런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요스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스트는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정을 가져왔으니까. 플러그인에서 여기 지금 그래프 모양처럼 약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랭크매스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잘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글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의 겉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볼까요? SEO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해 주세요. SEO 제목, 여기 포커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포커스 키워드, 난프라핏, 무료, 소프트웨어, 요 두 개만 넣었는데도 52점이 됐어요. 좋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SEO 메타 설명에서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SEO 메타 설명은 여기 스니펫 편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와요. 타이틀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퍼머링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설명이 메타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가 왜 없을까요? 글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옆에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즘 뭐 사이트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면 한국어로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포커스 키워드, 나 파운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뭔 뜻이냐, 익서트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군요. 설정을 누르고 설정 포스트를 누르면 발췌문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잘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시작 부분에 포커스 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시작할 때 포커스 키워드를 좀 집어넣어 주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남프라핏이나 그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글에다가 넣었더니 게시물 콘텐츠의 처음 10%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5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글을 작성을 할 때 그냥 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런 오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H2, H3, H4 같은 부제목의 포커스 키워드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헤딩 2,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몇 개를 더 집어넣어야 되나 보네요. 자, 얘를 올려보죠. 그러면 이거를 헤딩 2로, 얘는 헤딩 3. 너무 많은 걸 얘가 요구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목 가독성, 하나의 오류, 제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과연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 근데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수가 또 1점 올라갔네요. 콘텐츠 가독성, 그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긴 문단이 있습니다. 문단을 짧게 구성하세요. 이미지와 비디오와 같은 리치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세요. 그림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데 내가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은 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페이지 SEO, 내가 내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그런 SEO에서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랭크매스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컨텐츠를 얼마나 잘 작성해서 올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AI네요. AI를 써서 강화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이건 유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랭크매스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랭크매스 SEO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설정 마법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설정 마법사를 다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이제 AMP라고 하는 게 있어요. AMP가 뭐냐면 그 아이콘에 나온 것처럼 모바일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저희 모바일에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AMP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면 아마 검색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테마 있죠? 카덴스라고 하는 테마. 이 테마는 이 AMP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MP를 만약에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물어보냐면 어떤 테마를 사용을 할래? 지금 이 카덴스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테마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테마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 저희 웹사이트가 난리가 납니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